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3개월 전에 역학 일주론 월주론 강의를 시작한 이래 오늘로서 구독자 1000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동포 여러분,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양사상 역학은 삼원사상입니다. 삼원사상입니다. 이게 천인지입니다. 천인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보면 매듭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얼굴 관상을 보더라도 눈썹까지를 초년으로 보고 요 콧끝을 준드라고 해서 중년을 보고 열 말년을 봅니다. 그래서 상중하입니다. 그 초년, 중년, 말년, 상중하, 삼원사상입니다. 삼원사상. 우리 몸에 단전이 3개가 있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를 명궁이라고 합니다. 명궁. 이게 상단전입니다. 상단전. 우리가 영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영혼이 머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에게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가 그 영이라고 하는 그 기운작용, 우리가 꿈을 꾸는 거는 영이 시공을 초월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꿈. 그래서 계시적이고 예시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임에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머무는 상단전입니다. 젖꼭지, 중심, 명치, 요게 중단전입니다. 명치라고도 하고 중단전이라고 합니다. 배꼽 밑에 손가락 2개, 그 안에 지점이 하단전입니다. 하단점.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지배하는 3개의 단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양사상은 삼원사상입니다. 초년, 중년, 말년, 상중하,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영심육, 하늘과 사람과 땅, 이 삼원사상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천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천, 하늘천.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천시를 알아야 됩니다. 천시를 알아야 돼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감각을 얘기합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변하듯이. 그래서 항상 역학을 배우시는 분은 선견지명을 가지셔야 돼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변할 것인가를 내다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는 남북관계 전환점이 되는 과도기가 됩니다. 과도기. 내년부터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북한이 개방되고 핵 문제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가 북미관계가 조정이 잘 돼서 남북 경제 협력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의 변화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국군은 내후년부터 열립니다. 내후년부터 열리기 때문에 금년 과도기를 거쳐서 내년에 경제 남북 협력 북미 관계가 풀리면서 북한이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하는 앞날을 내다보고 선견점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외교적이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런 하나의 변화의 이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세상의 시대가 바뀔 것이냐. 그 다음에 2번째는 지리입니다. 지리는 뭡니까? 상황입니다. 풍수지리. 항상 상황이 바뀌고 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돌발 변수를 대비해야 됩니다. 돌발 변수. 언제 어떻게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같은 변수가 얼마나 경제나 정치나 외교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갖다 줍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돌연변이의 코로나가 변종이 돼서 나타날 우려가 높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변수를 대비해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법칙이고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금년이 무슨 년입니까? 경자년 아닙니까?
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행적으로 건강에 폐가 해당이다. 폐렴이 바로 뭐니까 우한 코로나 폐렴 증세가 이런 병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위험한 겁니다. 이게 내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모, 여러 가지 변수, 돌발 변수에 대한 거를 대비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풍수질입니다. 풍수질이라고 하는 건 모양과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연출을 잘해야 되고 뉴스 메디어를 잘해야 됩니다. 여론에 대한 형성, 뉴스 메디어, 여론의 조작, 이런 뉴스 메디어.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투를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지라고 하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준비하는 인생. 시대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인생. 이게 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감동 경영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아랫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인정신을 갖고 창의력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부부생활이나 연인이나 친구나 남녀관계도 서로 감동을 주는, 도움을 주는 좋은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뭐냐? 측은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단점과 결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은 자비심이요 사랑이요 측은지심입니다. 성경에도 사랑이요 불교에도 자비입니다. 모든 것이 대자대비입니다. 항상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원만하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감동적으로 하고 인간관계를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하고 나를 흥분시키는 원한 관계를 가질 정도로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웃으면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부드럽게 대응하면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주는 인간관계의 교훈은 응대사랑입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감정적 대응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성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성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내가 웃으면서 유머러스하게 지성인답게 대응하면은 시비와 싸움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인간관계의 대응법입니다. 그 대응법은 측은지심과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날마다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유머러스하게 유머 감각을 가지고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는 천인지의 학문입니다. 천시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에 독서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학문을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해야만 발상이 전환이 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분을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 하나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다는 숲을 보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신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이 지나면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관, 성숙한 가치관, 새로운 자기의 인격, 성숙한 마인드, 날마다 변신하고 바뀌는 그런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국면을 전환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새롭게 국면을 전환해서 발전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변화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갑신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마살입니다. 역마살. 인신사해가 역마살입니다. 인신사해 역마살에 월에 인신사해가 있는 사람은 그 운명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의 분기점은 반드시 상충이 될 때가 역마살은 분기점이다. 인신충, 사해충, 인신사해충, 인신사해, 이렇게 역마살 인신사해 월에 태어난 사람은 인신사해가 들어올 때가 운명의 대운의 전환점입니다. 그 대운점이 조후가 잘 되는 쪽으로 가면 운세가 좋아지고, 조후가 안 되는 역행 쪽으로 가게 되면 운세가 불길하다, 이렇게 얘기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 신이라고 하는 건 역마살이고, 역마살은 변화의 법칙입니다. 역마살의 조심할 점은 뭡니까? 항상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안정감. 특히 요 신자는 뭐냐? 변덕이 많고 실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끈기가 없고 지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집중력으로 끈기를 가지고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그 초지일관하는 그 과정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집중력을 갖고 인내력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무슨 결과든지 우리가 99%에서 요 1%를 남겨두고, 행운을 남겨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맥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광맥을 터지기 직전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 그 1%만 더 파면 대금광맥이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광맥이 나오는데 나오기 직전에 포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 신월에 태어난 사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하고 진하고는 뭐가 되느냐? 물이 됩니다. 물. 옆에 자가 들어오고 진이 있다면 수가 왕해집니다. 그럼 세력이 바뀌어요. 신. 그리고 신은 뭐니까? 묘하고는 원진입니다. 묘가 들어오면은 짜증이 나고 남을 원망하는 기운이 지배합니다. 모든 것은 뭐냐? 내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원진살이 묘가 들어오면 들어옵니다. 이런 변화의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목을 얘기합니다. 사목, 죽은 나무, 양에 속하는 강한 나무입니다. 강한 나무가 밑에 금에서 완금장치를 쳐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신월에 태어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이 다듬어지고 숙련된 사람이다.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인문사회계열입니다. 인문사회계열. 주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정치가나 성직자나 교육가가 많습니다. 다듬어진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명예운이. 그래서 요 갑신일,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건 청룡을 얘기해요. 성격이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명랑하고, 그런데 표정은 뭐냐? 죽은 나무가 돼가지고 표정이 엄숙하면서도 좀 이렇게 위험이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없습니다. 표정을 좀 밝게 하셔야 돼요. 관상도 뭐냐? 인상경연이라고 해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웃으면 관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침체해가지고 마음이 우울증에 있거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밑에가 처집니다. 그럼 기운이 내리막으로 가요. 그럼 운이 풀리질 않아요. 웃으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 관골이. 웃는 것이 인상 경영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 갑신일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상기해서 표정 관리에 유머러스하고 좀 생기가 있는 얼굴, 밝은 얼굴,
그런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주라고 하는 게 일이라고 하는 거 항상 일이라고 하는 게 내 사주의 꽃입니다. 일간.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월주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갑의 내래 태어난 사람이 갑신호를 만났다. 갑신호를 만났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풀이하느냐. 뭐 갑목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비견비겁이라고 했습니다. 비견비겁. 비견비겁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를 얘기합니다. 형제자매를 얘기합니다. 내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금에서 금극목을 해줍니다. 금극목. 금극목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이 되면 이건 뭐가 되냐. 편관은 관직을 얘기합니다. 항상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자한테는 남자입니다. 편관은 애인이고 정관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건 명예를 얘기합니다. 명예. 그래서 명예가 있는 사람은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그럼 남녀간에 연애할 때에도 남자가 갑신이나 여자가 갑신으로 태어났다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비행기를 태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생활에 적합한 성격이에요. 조직생활은 직장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간섭을 받아야 되고 지시를 내려야 되고 자기 주변과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직생활입니다. 그래서 갑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조직생활, 직장생활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관이 편관이 역마살입니다. 역마살. 그럼 뭡니까? 외교관. 외교관으로 유망하다고 봐야 됩니다. 외교관. 근데 여기 을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을. 을이라고 하는 건 비겁입니다. 비겁은 도와주는 사주도 되지만은 요 비겁이라고 하는 건 겁재가 됩니다. 이런 사주가 겁재가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나를 주변에서 내 재산을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인 경우에는 나를 강탈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걸 알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경이 있는데 이 경에는 암장이 뭐가 있습니까? 경님이 있습니다. 경님. 그럼 요 을경하고는 나하고 뭐가 되니까 합이 됩니다. 관하고 합해서 들어오거든요. 관은 남자거든요. 여자인 경우에 비밀스럽게 사귀는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생목이니까 학술 교육적입니다. 그래서 관직 교육과 학술 교육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병화. 병화는 뭐가 나무가 인수가 됩니다. 목생화가 됩니다. 목생화. 병화는 뭐니까 태양화를 얘기해요. 병화는 태양화는 뭐냐 주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보는 겁니다. 병화나 정화는 항상 말을 잘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태양은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겁니다. 목생화입니다. 교육입니다. 편인. 내 배운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에 비춰주는 생명수 같은 그런 지식을 공급해주는 학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되는 겁니다. 편인격. 그 다음에 화극금입니다. 이건 뭡니까? 재가 됩니다. 재성역마입니다. 재성역마. 재성역마는 뭡니까? 무역업 같은 거가 적합합니다. 오파성이나 무역업, 화극금, 재입니다. 재성의 역마입니다. 돈이 역마라고 하는 건 재성역마라고 하는 거는 돈이 흩어질 우려가 많아요. 왜냐 역마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건 재물운이 좀 약합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인수하고 편인은 정인은 재물운이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재가 많은 거는 또 공부운이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요걸 역학을 할 때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화극금 요거는 재성의 역마가 되겠습니다. 화극금. 요거는 뭐냐. 편재가 됩니다. 편재. 항상 재라고 하는 건 그래도 뭐냐.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안정균형을 얘기합니다. 안정균형.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역마지만은 화극금 재성을 깔고 인수를 깔면은 재성과 인수를 깔고 있으면 교양적이고 학술적이고 재물운도 좋은 그런 팔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화라.
정화는 목생화, 이게 정인이 됩니다. 정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술, 문화, 미술, 표현력, 언어 표현력 이런 게 속합니다. 목생합니다. 교육, 문화, 골동품, 예술, 그런 고미술 이런 쪽에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자가 교육과 사주입니다. 목생화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학자로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극목해주고 다듬어지고 여기서 인수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학자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뭔가 관직과 교육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직과 교육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월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 자체로 보면은 규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에는 정인이니까 교양과 학술적이죠. 밑에는 재를 깔고 있죠. 그래서 재물과 교육과 이런 걸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정화날에 태어난 사람 보니까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아요. 이제 응용력이 좋고, 그리고 경제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고, 남자인 경우에는 처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가 무토다. 무토는 뭐가 됩니까? 갑하는 목극토가 됩니다. 이게 편관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뭐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뭡니까? 관직계통입니다. 여기서는 토생금 식신입니다. 식신은 뭡니까? 재물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운. 토생금이 토라고 하는 건 재물운이 좋은 토인데 식신을 월에다 깔고 있으니까 재물운이 좋은 부자 사주, 사업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인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문화사업, 학원이라든지 유경사업 같은 거, 유치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적합하다고 봅니다. 여기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로도 유망합니다. 정치가로도. 그래서 정치가나 성직자 지도자로도 갑신 월에 태어난 사람은 무토날에 태어났을 경우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기토날에 태어났다. 기토나면 나하고 갑기합이 됩니다. 갑은 뭡니까? 여자한테는 관입니다. 관하고 합이 돼 있어요. 남자하고 합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갑기합은 중용지합이다. 중도지합이에요. 그 사람이 중용적이고 원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음인데 양에게 눌려서 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위축돼가지고 합이 됐기 때문에 좀 사람이 모든 면에서 좀 위축된 기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를 위축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이 좀 외향적으로 강한 기운을 나타낼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토생목 상관입니다. 상관은 뭡니까? 관을 극합니다. 관을 극해요. 그리고 목극토 요 관 자체가 밑에서 근극목하니까 관운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토날에 태어난 사람은 갑신일 원래 태어났을 경우에 재물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토생금 상관이 되기 때문에. 여가 경금이 태어났다. 그러면 근극목이 돼가지고 편관이 됩니다. 편제가 됩니다. 편제. 행제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금에서 금을 또 목을 극해요. 그럼 이 편제가 배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되냐? 군곱쟁제라 그러는 겁니다. 여자 하나를 가지고 남자들이 다투는 형국이에요. 재물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빠요. 그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재산 관리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다행히 여기 연이나 일이나 시에 인묘가 많으면 재물이 있지만은 인묘가 없게 되면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이렇게 금이 왕할 때는 화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이 되려면 근극목입니다. 정제가 됩니다. 근데 또 밑에가 금이에요. 그 금이 식신상관이 그걸 당하니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이 약해가지고 금이 많으면 경과 똑같이 재물관리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가 임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수생목입니다. 식신이에요. 금생수 식신입니다. 식신생제입니다. 아니 수생물과 식신이 됩니다. 요건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의 식신을 생해 주는 겁니다. 그 식신은 뭡니까? 밥 먹는 귀신이거든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옆에서 극해 주는 건 다듬어 주는 거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식신이 되기 때문에 두뇌가 명석하고 임경변이 능하고 수완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개수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금생수가 됩니다. 금생수가 되면 학술 교육과 사주입니다. 근데 수생목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걸 응용하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배운 걸 응용해서 표현해서 발달돼서 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작가로 나가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가 있어요. 사회교육 강사가 된 명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생수 인수가 돼가지고 정이 돼가지고 재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학술과 학문 기운도 좋고 운세도 좋지만은 재물운도 좋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갑신월에 태어난 사람이 대운이나 세운을 볼 때 운세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걸 1년 12달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이 주변에 있다. 인대운을 만났다 할 땐 인신상충이 됩니다. 그럼 인신상충이 되면 그 다음에 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바뀌는 대운서부터 운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운명일 경우는 이걸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신유, 유술, 해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의 운명에 따라서 동방운으로 가게 되면 좋지만은 서방운으로나 북방운으로 가게 되면 운세가 안 좋아지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를 만나면 원진살이 됩니다. 원진살. 월이 원진이면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자기하고 좀 껄끄러운 자기를 좀 미워하는 상사를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 갈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묘가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에는 직장운이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묘는 뭡니까? 운세가 좋아지는 주기니까 이거는 좋은 운세로 봐야 됩니다. 묘. 진이 들어오면 요게 뭐가 신진에서 수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국으로 바뀌면서 수생목을 해주거든요. 그럼 인수가 이게 살아납니다. 간목이 살아나요. 이건 운수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요 산은 뭐냐? 신이라고 하는 건 가을인데 여름이 들어오니까 사대운이 들어오면 운수대발입니다. 운수대발이에요. 오 역시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오 역시. 왜냐 이건 5월이고 이건 가을 아닙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나면 좋다고 봐야 돼요. 미 역시 뭐냐? 미 역시 이건 6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운세가.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정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기운이 다 살아납니다. 이 육진이. 갑신월에 태어난 사람이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요 간목이 배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술 역시 이건 뭐냐? 토가 되거든요. 토. 근데 역시 가을이거든요. 근데 화의 창구가 돼가지고 이 사주는 반길반용으로 봐야 됩니다. 반길반용. 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가을에서 추운 겨울을 만났으니까 대운에서 세운에서 조후가 너무 냉습하고 건축하기 때문에 운세가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들어오면 신자진에서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이 나무가 부목이 돼서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만 운에서 대운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요 갑신월주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연하고 연지하고 일간하고 시주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균형이 잘 어울릴 수 있으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역학 이문자 육친 편관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관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관과 정관이라는 것은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한테는 아들과 딸이 되는 거고 관직과 명예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관과 정관은 편관과 정관은 조직관리, 조직생활에 적합하고 정치나 지도자나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육친을 볼 때는 일간이 갑이다 했을 경우에 나를 극하는 자가 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그걸 금금목하는 거 아닙니까? 요건 목이고 이건 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자 이걸 가지고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양음몸인 경우에는 이거를 편관이라 그럽니다. 편관. 음양이 다른 걸 뭐라 그러냐? 정관이라 그런다. 정관. 관이라고 하는 건 정관은 정상적인 남편, 편관은 뭐냐? 아버지의 애인, 아니 나의 애인, 이게 편관이 됩니다. 그 관이라고 하는 건 여자한테는 남자를 얘기하고 편관은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 됩니다. 그 관직은 뭐냐? 편관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정관은 사무관 같은 주사 같은 정상적인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사죄 상관이 정관 편관이 있는 사람은 조직생활에 적합한 성격이에요. 조직생활. 그리고 학문적인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이 있으면은 남자의 상태가 천간과 지지에 잘 발달되어 있으면 남편 운이 좋다고 보고, 그런데 여자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관이 없기 때문에 관에 대한 남자에 대한 고갈증이 생겨서 남자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 관이 많은 여자 관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어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뭐냐? 남자를 보는 기준과 남자를 보는 판단과 남자 관계를 풀어나가는 테크닉과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학 입문자를 위해서 편관 정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육친에 대한 기초 인수 편인 정인 육친에 대한 편관 정관을 마치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변화의 법칙입니다. 변화의 법칙이에요.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변환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국면을 전환하고 새로운 신사고로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바꿔서 자기의 인생에 지향하는 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좋은 운명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